동호회 활동으로 깨져가던 부부의 회복 사연. 동호회 도피인가 치유인가 균열과 회복. 안녕하세요. 해오름 징검다리입니다. 오늘은 한 가정의 이야기로부터 출발해 보려 합니다. 평범한 듯 보였던 삶이 한 사람의 작은 선택으로 흔들리고 그 선택이 결국 가족을 갈라놓는 큰 파도처럼 번져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파국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 회복의 길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경고이자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두 사람 곁을 지켜보던 한 인생 선배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지금은 서로의 잘못만 크게 보일 거야. 하지만 조금만 뒤로 물러서 보게. 10년, 20년 뒤를 생각해 보게. 그때 자네 곁에 누가 서 있을까? 지금의 분노는 사라지지만 자네들이 함께 쌓아온 날들은 사라지지 않네. 1. 균열의 시작. 이 부부는 22살, 16살 남매를 둔 청장년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25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하며 규율과 질서 그리고 책임 속에 살아왔습니다. 세상은 정해진 틀 속에 있어야 안전하다고 믿었고 가족도 그 틀 안에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달랐습니다. 프리랜서로 아이들을 돌보며 살림을 도맡아 왔지만 오랜 시간 쌓인 피로와 공허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남한강을 따라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땀을 흘리며 뛰다 보면 가슴속 답답함이 조금씩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몸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환해졌습니다. 그것은 아내에게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져가던 자신을 다시 세우는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2. 아내의 동호회 활동. 달리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레 한강 레이스라는 러닝 동호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카페에 가입했고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뛰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이른 아침 아직 해가 떠오르지 않은 시간에 모여 달리며 서로의 땀과 웃음을 나누는 경험은 아내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웃은 게 언제였지? 아내는 스스로 놀랐습니다. 아이들과 남편을 위해 헌신하던 지난 세월 속에서 정작 자신을 위한 웃음은 오래전에 사라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웃음을 가족과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함께 뛰자고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귀에는 그 말이 위협처럼 들렸습니다. 3. 남편이 느낀 위기감. 남편에게 아내의 변화는 낯설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새벽에 집을 나서고 모임에서 늦게 돌아오는 모습은 가정보다 다른 곳이 더 중요해진 건 아닐까 하는 의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아내가 모임에서 남성 회원과 함께 사진을 찍거나 차를 태워 주었다는 사실은 공직자로 25년간 살아온 남편에게는 질서밖의 일탈처럼 보였습니다. 가정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작은 균열도 허용할 수 없다. 남편은 그렇게 생각했고 아내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 틀을 무너뜨리는 것 같아 분노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4. 아내의 마음. 그러나 아내에게 동호회는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자신을 회복시키는 치유의 자리였습니다. 누군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쳐있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시 세우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말을 자주 내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을 부정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자신을 붙잡기 위한 외침이었습니다. 5. 균열이 커지다. 동호회는 아내에게 빛이었지만 남편에게는 그림자 아닌 어둠이었습니다. 같은 사실을 두고 두 사람은 정반대의 해석을 했습니다. 아내가 새벽 러닝으로 얻는 활력은 남편에게는 가정을 등지는 일탈이었고 아내가 나누는 웃음은 남편에게는 위험한 낯설미였습니다. 이렇게 다른 해석은 결국 서로를 향한 불신과 분노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균열은 점점 커져 가족 전체를 뒤흔드는 갈등으로 번져갔습니다. 이부 자녀의 눈에 비친 갈등의 그림자. 1. 자녀들의 세상. 부부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그 무게는 두 남매들의 마음에 고스란히 내려앉았습니다. 큰아들은 이제 성인이 되어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부모의 갈등이 터질 때마다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둘째는 아직 여고생. 사춘기의 문턱에서 부모의 언성을 듣는 일은 그에게 견디기 힘든 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 집은 평범하지 않을까? 왜 친구들처럼 함께 밥을 먹고 웃으며 대화할 수 없을까? 2. 크리스마스의 약속. 2024년 크리스마스 가족은 함께 지방에서 대학에 다니는 큰아들을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아침 10시에 출발하자고 약속했지만 아내는 동호회 모임에 갔다가 12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분노했고 둘째 딸아이는 애써 무표정한 얼굴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결국 가족은 점심 후에서야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조차 어색했습니다. 둘째는 이어폰을 꽂고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축복의 날이어야 했지만 그날의 기억은 남매에게 깨진 약속의 상처로 남았습니다. 3. 새해 아침의 빈자리. 새해 첫날 가족은 떡국을 함께 먹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새벽 러닝을 다녀온 뒤 피곤하다며 잠들었고 남편과 딸아이는 라면으로 아침을 대신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체념한 듯 묵묵히 젓가락을 들었고 딸은 젓가락질을 멈춘 채 밥상만 바라봤습니다. 그때의 공허감은 오래도록 둘째의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우리 집엔 가족 같은 가족이 없는 걸까? 아이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4. 소셜미디어의 흔적. 어느 날 아버지는 아내의 인스타그램에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동호회 남성과 함께 찍은 사진, 녹두전과 막걸리를 함께 나눈 인증샷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분노했고 딸아이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부모의 격한 언쟁 속에서 들려온 말들, 너랑 선영이는 안중에도 없어. 그 말은 둘째 딸아이의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는 엄마의 발소리만 들려도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또 싸움이 시작되지 않을까? 혹시 또 엄마 때문에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5. 자녀들의 시선에서 본 부모. 아이들의 눈에는 아버지는 늘 화가 난 사람으로, 어머니는 늘 집을 떠나려는 사람으로 비쳤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행동했지만 아이들에게는 집착과 분노로 보였고, 어머니는 자신을 지키려는 몸부림이었지만 아이들에게는 외면과 무관심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은 어느 쪽에 손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편에 서도 상처가 남기 때문이었습니다. 6. 마음의 균열. 결국 남매의 마음에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큰아들은 부모의 다툼에 휘말리기 싫다며 집을 떠나려 했고 둘째 딸은 학교에서도 웃음을 잃고 급식조차 거르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가정은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하지만 이 집은 점점 아이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공간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7. 남편의 절규, 아내의 침묵. 남편은 점점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불면증, 체중 감소, 심지어 과호흡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병원에 가면 돈 들어가잖아요. 라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순간 둘째 딸아이의 눈에는 부모가 아니라 두 낯선 어른이 싸우는 모습만이 비쳤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따뜻한 밥 한 끼, 따뜻한 말 한마디였지만 그 모든 것이 집 안에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산부법정에서 마주한 두 개의 진실. 1. 같은 이야기, 다른 해석. 부부의 갈등은 결국 법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지나친 의심과 통제 때문에 더는 혼인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남편은 아내가 가족보다 동호회를 우선하며 신뢰를 저버렸다고 맞섰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두 사람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아내에게 달리기는 삶을 붙잡는 치유였지만 남편에게는 가정을 흔드는 도피였습니다. 2. 아내의 목소리, 내 삶을 지키고 싶었다. 아내의 소장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프리랜서와 살림으로 21년 넘게 지쳐있던 제게 달리기는 회복의 길이었습니다. 새벽에 뛰며 체력이 돌아오고 삶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남편에게도 함께하자고 권했고 동호회 활동도 투명하게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근거 없는 의심을 하며 정신적 바람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결국 저와 제 삶 전체를 부정하는 감시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변호인은 남편의 태도를 집착, 폭언, 협박이라 규정하며 아내가 이미 2차례나 이혼을 고민했음을 강조했습니다. 3. 남편의 목소리, 나는 가정을 지키고 싶었다. 남편은 가정법원에 제출한 반소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2023년 하반기부터 러닝 동호회에 몰두했습니다. 새벽 3시에 나가 남성 회원과 단둘이 차를 타고 모임에 참석했고 장시간 외출로 가정과 아이들을 방치했습니다. 처음에는 운동을 응원했지만 반복되는 거짓과 일탈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단지 가정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남편은 또한 아내가 명절조차 함께 보내지 않으려 했던 점, 시댁과 단절한 점, 가정 경제를 공유하지 않은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혼인 파탄의 기책은 아내에게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4. 법정에서의 공방. 재판은 마치 서로 다른 영화를 상영하는 듯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근거 없는 의심으로 SNS를 감시하고 카카오톡 대화까지 일일이 확인하며 정신적 바람이라는 프레임을 씌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아내가 SNS에서 남성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가족과의 약속보다 동호회를 우선했다며 증거 사진과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부부 상담에서도 서로의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상담사는 대화를 시도했지만 아내는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태도를 고수했고 남편은 최소한의 약속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토로했습니다. 5. 쟁점 누가 책임이 더 큰가? 법정의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아내가 동호회 활동을 통해 가정을 소홀히 했는가? 남편이 근거 없는 의심과 통제로 아내를 억압했는가? 두 사람의 책임 중 누구의 몫이 더 무거운가? 양측 변호사는 증거를 내세우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런닝화 구인 영수증과 신발장에 쌓인 런닝화 사진, 카카오톡 대화, 상담 기록, 정신과 진단서, 인스타그램 게시물까지 모든 것이 법정의 증거로 제출되었고 판사는 양측의 목소리를 차례로 들어야 했습니다. 6. 무너져 내린 신뢰. 그러나 사실 법정은 단순히 누가 잘못했는가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선 두 사람의 모습은 이미 깊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남편의 말을 믿지 않았고 남편 역시 아내의 웃음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법정에서 마주선 그 순간조차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판사와 변호인만 바라본 채 자신이 옳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7. 자녀에게 남겨진 진실. 법정 싸움은 결국 부모의 이름으로 기록되었지만 그 뒤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은 것은 남매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증거와 반박 속에 부모가 서로를 거짓말쟁이로 배신자로 몰아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엄마와 아빠 누가 옳고 누가 틀린 걸까? 아이들에게는 정답이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의 분명한 사실만이 남았습니다. 가정은 이미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 사부 파국을 넘어 회복의 길로. 1. 법정에서 멈춘 발걸음. 두 사람은 끝내 법정에 섰습니다. 변호사들의 주장은 날카로웠고 판사의 눈길은 냉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울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가야 하는 걸까?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세월, 두 아이를 품에 안으며 흘렸던 눈물과 웃음, 그 모든 기억이 한순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2. 선배의 충고. 재판정 밖 잠시 마주한 순간 두 사람 곁을 지켜보던 한 인생 선배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지금은 서로의 잘못만 크게 보일 거야. 하지만 조금만 뒤로 물러서 보게. 10년, 20년 뒤를 생각해 보게. 그때 자네 곁에 누가 서 있을까? 지금의 분노는 사라지지만 자네들이 함께 쌓아온 날들은 사라지지 않네. 그 말은 얼어붙은 마음에 균열을 내는 망치처럼 울렸습니다. 3. 잊고 있던 기억. 남편은 떠올렸습니다.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내가 눈물로 아이를 안으며 웃던 얼굴을, 둘째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우리가 가족이야라고 속삭이던 그 순간을 아내도 떠올렸습니다. 공직 생활로 바빴지만 짧은 연휴 때마다 아이를 번쩍 안아 올리던 남편의 환한 웃음을, 명절 아침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웃던 따뜻한 밥상을, 그 기억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노와 오해에 가려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4. 한 발짝 뒤로. 두 사람은 판사 앞에서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눈이 마주친 그 순간 말없이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이혼이 아니라 회복이구나. 그래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기로 했습니다. 법정 싸움을 멈추고 다시 대화의 길로 나아가기로. 5. 회복의 길. 그 이후 두 사람은 어렵지만 조금씩 변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동호회 활동을 가정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치유하는 시간으로 이해하려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공직 생활이 만들어낸 책임감과 질서를 인정하며 가정 안에서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둘은 다시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서로를 설득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다시 웃음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6. 자녀들의 미소. 무엇보다 큰 변화는 아이들의 얼굴에서 나타났습니다. 늘 무표정하던 둘째 딸 아이가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있던 큰아들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고마워. 다시 가족이 된 것 같아. 집안에는 다시 따뜻한 밥 냄새가 났고 오랜만에 식탁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7. 회생의 길, 큰 용기. 이혼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용기였습니다. 삶은 변했고 세상도 변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했던 기억, 함께 흘린 눈물, 함께 웃었던 순간. 그 기억은 다시 두 사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8. 우리에게 남은 교훈.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같은 갈등 속에 있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두 사람이 만나 가정을 이루었다면 때로는 갈등이 피할 수 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끝까지 대립만 하다 보면 결국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게 됩니다. 가끔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 보십시오. 10년 뒤, 20년 뒤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처음 사랑했던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기억은 여전히 회복의 길로 이끌어줄 힘이 있습니다. 9. 마무리.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정의 법정 다툼이 아닙니다. 끝까지 치달은 갈등 속에서도 회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수많은 40대, 50대 부부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현재 사시는 지역명과 댓글을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